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는 잔매거진의 박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어제까지는 겨울치고 버틸만 했는데 네. 오늘부터 날씨가 다시 추워지는 것 같죠? 맞습니다. 예. 네, 올겨울 들어서 가장 심한 한파가 찾아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크게 추워진다고 하고 내일은 중부지방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아이고,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감기를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남성분들이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미국 대학의 한 연구팀의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감기에 더 자주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 그냥 주변만 봤을 때는 오히려 여성분들이 감기 걸리는 게 더 많아 보이는데 다르네요. 굉장히 의외의 예. 결과가 아닐 수가 없는데 실제로 남성과 여성 각각을 대상으로 연구해 본 결과 남자의 경우에 남성 호르몬의 하나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을수록 감기 바이러스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렇군요. 남자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대한민국 남성분들 태진 씨부터 감기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대한민국 전체가 따뜻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잔매거진 시작해봐야죠. 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인들의 마음을 읽어주기 위해 나오신 분이죠. 미래경력개발원의 차윤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의 아침을 여는 커리어 컨설턴트 차연희입니다. 올해 말의 해인데요. 한마공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열심히 땀 흘린 말의 공로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우리 직장인들 올 한 해 소속된 직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직장인의 모습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돈을 아는 남자 머니스토리 랩의 백영찬 팀장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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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유익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뵈었습니다. 네, 네.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머니 왕이 귀환하셨고요. 이어서 또 수요일의 남자, 캐릭터 살아있는 남자, 우리 몸을 제대로 아는 남자, 인사난의원 한진우 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감기에 왜 걸렸나 했더니 남성 호르몬 때문이었나 봅니다. 미세먼지가 많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이렇게 모두 모였으니까요. 잔매거진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네, 여러분의 잔매거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잔매거진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어볼 코너는요, 바로 직장인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속마음을 읽어주는 알아보는 직장인 탐구생활. 오늘은 또 어떤 주제일지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그래요. 오늘의 네. 주제 바로 서진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대한민국 직장인 번아웃 신드롬에 빠지다 합니다. 번아웃 신드롬이란 오로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인 피로로 인해 무기력증이나 자기 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최근 야근, 특근 등을 비롯해 한 가지 프로젝트에 매달려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번아웃 신드롬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번아웃되는 진짜 이유와 함께 해결책은 없는지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아웃. 말 그대로 이제 다 타고 아무것도 그쵸. 남겨져 있지 않은 뭐 네. 그런 뜻인데 직장인들도 이런 상황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탈함, 뭔가 허전한 느낌. 서진 씨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저도 그랬어요. 특히 네. 이제 얼마 전이었던 연말에 정말 12월에 모든 게 번아웃 돼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네. 잘 정리를 했고요. 이제 새해를 맞았으니까 또 힘차게 시작을 해야죠. 그래요, 그래요. 그런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패널 분들도 번아웃 되신 경험도 다들 있으실 거예요. 워낙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차 그래요. 대표님. 차 대표님. 네. 옷 색깔은 이미 번아웃이신데.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이제 이 월로 보자면 12월이라는 게 왠지 좀 안도하고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이라는 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앞에 두고서도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멍청한 것 같아, 바보 같아. 제 스스로가 예, 자책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종종 그러시는군요. 네. 예. 우리 백영재 팀장님은 번아웃이랑은 좀 거리가 멀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날마다 번아웃이에요. 그래요? 예, 왜요? 아니 이제 그 예전에 뭐 급여를 받고 일할 때는 직장 동료들끼리 뭐 해소하는 것도 있었는데 실제 이제 일을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생기고요. 이 고민을 누구하고 대화해서 풀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장의 고민이 생긴 거죠. 날마다 고민의 고민. 깊이가 다르죠. 그렇죠. 예. 다르고 차원도 좀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한 원장님은 어떠세요? 오너 입장에서 또 같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오너 입장이니까 번아웃 때는 좋죠. 왜냐하면 또 매출과도 관계가 있고. 그런데 연애를 예로 들자면 예.
불꽃사랑을 하고 이내에 사그라드는 그런 폐해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그 다음 또 프로젝트를 위해서 조금 에너지를 비축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번아웃 상태가 많을수록 맥주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 인상적이네요. 예. 아무튼 뭐 실제로 직장인들이 얼마나 번아웃 상태를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모 기관에서 1,000명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862명이 무려 86%에 해당하는데요. 번아웃 상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예. 거의 대부분 직장인들이 번아웃 상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속마음은 새카맣게 싸들어가는 직장인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번아웃은 피로감, 의욕상실, 직무에 대한 무력감 등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네. 직장인의 86%가 번아웃을 느낀다. 이거 좀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게 네. 번아웃 되는 게 혼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팀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번아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경우는 프로젝트 진행에 진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개인의 예.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라면 큰일이죠. 맞습니다. 이 조직이라는 것은 개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과 조율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 본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위임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번아웃 상태가 있는 조직원들이 생긴다면 조직의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번아웃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있을까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한번 진단을 해보고 체크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네. 6개의 항목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중에 하나라도 있으시면 번아웃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항목별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업무로 인해 완전히 탈진됐다. 두 번째, 일을 마치고 퇴근할 무렵 완전히 소모된 느낌이다.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생각만 하면 피곤을 느낀다. 네 번째, 하루 종일 동료들과 일하는 것이 나를 긴장시킨다. 다섯 번째, 업무로 인해 정서적으로 메말라감을 느낀다. 여섯 번째, 일이 지쳐 업무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총 이 6가지 항목입니다. 네. 저는 6개 중에 한 2개 정도. 2개 정도 예. 생각보다 양호하시네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요. 하나 이상만 있어도 번아웃 된다라는 거잖아요. 서지 씨는 어때요? 저는 한 3개, 세개 정도. 4개 정도 되는 예, 것 예. 같은데 팬분들은 어떠세요? 차 대표님 실제로 네. 어떠세요? 저 번아웃 맞는 것 같습니다. 예. 3개입니다. 세 개.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백 팀장님은 6개? 저는 날마다 번아웃이 때문에 저 4개가 해당되네요. 어? 예. 한 원장님은요? 저는 1개 정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양호하시군요. 방송하고 오후, 근데 야간 진료까지 하니까 오후 9시경 되면 많이 번아웃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군요. 예. 아무튼 뭐 저희들은 이제 뭐 하나에서 한 2-3개 정도인데 네. 실제로 직장인들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에도요, 1,000명 중에 578명, 한 58% 이상이 되겠죠. 이런 네. 분들이 심각한 번아웃 상태로 3개 이상이 나왔고요. 6개 모두 그렇다라고 하는 우리 백영찬 팀장님 같은 분들은 10%인 98%나 됐습니다.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세 번째 항목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생각만 하면 피로를 느낀다. 네. 눈 뜨자마자 이미 이제 피로감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건 맞아요. 너무나 심각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뭐 좋은 약 없을까요, 원장님? 이게 우리가 그 질병하고 건강 이 두 가지로만 나누기 때문에 네. 이런 만성 피로를 그냥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항상 그 질병으로 가는 데에는 만성 피로라는 그 전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이 되기 이전에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만성 피로를 한의학에서 굉장히 그 잘 다루는 질환 중에 하나니까요. 이렇게 잘 조절하시면 질환으로 가지 않고 건강 쪽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어떤 예방 의학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꼭 한방 의료기관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약이 있어요. 네, 사실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예방이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또 근본적인 원인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번아웃의 원인은 뭐라고들 얘기하던가요? 예. 원인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는데요. 1,000명 중 무려 862명이 번아웃 상태를 느낀다라고 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원인의 1위는 희생적으로 일했는데 승진이나 보상이 체계적이지 않다라고 했을 때 61.5%가 번아웃 상태를 느꼈고요. 2위는 개인 생활과 회사와의 생활에서 부조화를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38.5%.
30.4%에 해당했습니다. 네. 3위는 스스로 정한 기대치가 높은 반면 결과는 그렇지 못할 때라는 답변이 32.9%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1위가 대가에 대한 불만족, 2위는 삶의 불균형, 그리고 3위는 자기 반성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흔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항목이 없었네요. 예, 저도 이 결과를 보면서 네. 좀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관계에 대한 고통을 토로하는 응답자의 비율은요, 12.5%에 해당했을 뿐이고요. 직장인들의 60.3%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1위부터 3위까지 항목 보면서 공감 가는 부분이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스스로 한번 얘기하면서 쌓였던 것들을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위가 네. 가장 더 공감이 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대가에 대한 불만족. 이거는 이거 되게 고쳐야 될 습관인 것 같아요. 네. 대가가 좋아도 늘 불만족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굉장히 네.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시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우리 차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는 여기에 3위에 해당하는 네. 기대치라는 부분인데요. 예. 제가 제 기대치에 대해서 어떤 위치를 정했는데 그만큼 못했을 때 저 스스로를 막 때리거나 자책을 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죽어야 돼 막 이럴 때도 있고 네 그만할까 뭐 이런 어떤 완벽주의가 있으시구나. 예, 그 완벽주의가 저도 힘들게 하고 직원들도 좀 힘들게 하는 나쁜 습관인 것 네, 같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네. 우리 그래요. 이원찬 팀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차 대표는 다행히 달라서 다행이고요. 저는 1, 2위가 좀 해당이 되는데 그 1위가 이제 아까 그 뭐죠 금전적 보상 그 부분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생각하는 것만큼 연봉이 올라가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성과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게 없다든가 그런 경우고 이제 2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을 회사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 가정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니까 애기 얼굴도 자주 못 보고 와이프 얼굴도 자주 못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 게 사실은 활력소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맞습니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원장님은요. 이 1위가 예. 공감이 가는 저는 연애 경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연애를 예로 들게 되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할 때도 너무 잘해주고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안 하냐는 맞아요. 식으로 네. 제가 그랬어요. 화를 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도 너무 오버하지 말자. 긴 안목으로 좀 더 길게 보고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지 내가 휴일에도 나오고 뭐 애경사도 안 챙기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온 대가가 이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아무튼 뭐 각자의 이유에서 번아웃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네. 싶어요. 좀 직장인들은 어떤 것들을 손꼽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네. 번아웃을 실제적으로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직장인들이 정부에 대해서 차원에 얘기를 많이 대한 하더라고요.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예. 법정 휴가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법정에서의 휴가적인 부분에서 정부에서 관리나 감독 등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85.1%를 차지했고요.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휴가를 쉽게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 상태로 더 빠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직업, 기업에서는 이런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을 빨리 발굴하고 그걸 독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이 네. 부분은 근데 만약에 이제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네. 너무 정부에서 간섭하면은 왜 우리 회사를 쉬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베티나님 같은 경우 정부에서 좀 지나치게 이렇게 번아웃을 막기 위해 개입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참 입장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급여를 받을 때는 쉬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제가 주도적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명절이 오는 게 싫어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수가 짧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물며 제가 이렇게 만약에 데리고 있는 어떤 부하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쉬게 하는 정부의 정책이 있다고 하면 사업주의 반발들이 좀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입장에서. 예, 역시 마찬가지로 CEO시니까요. 예. 한원장님도 비슷한 네, 생각이신지. 그런 그 지나친 규제는 그 창조 경제에 어긋나는 창조 경제가 현 정부의 모토 아니겠습니까? 네. 좀 자유를 맡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 네. 직장인들이 번아웃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꼽은 첫 번째가 이제 정부의 어떤 규제, 뭐 정부가 법정 휴가를 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두
두 번째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네, 두 번째는 개인적인 해결 방안인 부분인데요. 네. 개인적으로 나만의 취미 생활을 갖는다가 84.9%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쓴 약을 먹은 다음에 이제 사탕을 먹는 것과 네. 같은 뭐 논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 뭐 실제로 나름 위안이 되죠. 서진 씨는 어떤 취미 생활 있으세요? 취미를 네. 딱히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운동을 딱 끊고 나니까 지금 정말 일하고 집에서 쉬고가 전부예요. 그래서 정말 취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올해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태진 그렇군요. 씨는요? 저는 이게 취미가 술이라서 진짜 걱정이에요. 건강만 해치고. 근데 요즘 취미를 잘 못 즐기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애기 때문에 술도 못 마시고 그러게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고. 취미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패널들의 취미도 한번 여쭤볼까요? 네. 차 대표님 취미 궁금해요. 왠지 멋있는 취미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여성들의 또 공통점인 저도 여성이니까요. 네. 수다 떠는 게 좀 좋은데요. 그 수다들에도 좀 잘난 척 하는 수다. 그게 뭐죠? 그러니까 좀 내가 뭐 이런 거 해봤어, 했어,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랬어? 뭐 이렇게 호응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수다를 만약에 좀 떤다면 좀 괜찮아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백용찬 팀장님도 뭐 있으세요? 없을 것 같잖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죠? 일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없어요. 진짜 이게 취미 생활이 없어서 참 네. 이게 괴로운데요. 일단 제가 작년에 한 1년 전에 사진기를 하나 사가지고 취미로 한번 사진을 붙여보자. 네. 그래서 정말 기백만 원 넘는 고가의 사진기를 샀죠. 사서 이제 여행도 한두 번 갔죠. 네, 한두 번. 한두 번 가고 지금까지 장롱 속에 있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쉽게. 올해는 꼭 좀 꺼내셨으면 네, 좋겠네요.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렇게 취미도 한원장- 자연스럽게 네. 우러나와야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한원장님은 술 술은 생활이고요. 등산 좋아하시죠? 네, 등산 뭐 매주 갑니다. 네. 틈만 나면 가려고 하고 또 운동, 다른 운동. 올해는 또 좀 체중도 조절하고 이럴 계획이 있었고 음악도 제가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아, 맞아요.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야, 네. 재미 멋지네요. 많으십니다. 가장 네. 멋진 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네. 네. 자, 그럼 세 번째로 직장인들이 선택한 번아웃의 극복 해결책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세 번째를 준비했는데요. 글쎄요,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효용 가능성의 부분에서는 좀 떠나서 급여를 올려주거나 성과급을 높여주는 방법을 한 직장인들이 74.6%를 차지했고요. 네. 근소한 차이로 73%의 직장인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상당히 많구나라는 생각에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사실 네. 작은 칭찬만 받아도 그게 또 몇 달, 뭐 몇 년을 버티는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세 분 다 부하 직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있으시잖아요. 칭찬형 상사세요? 어떠세요, 차 대표님? 저요? 예. 질책형 상사. 질책형 상사. 완벽을 추구하시니까. 네, 질책을 일단 해야 긴장을 하고요. 긴장하고 난 결과치가 근데 좋아요. 아. 그때 네. 칭찬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당근 꼬치찌개 다 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배티장님은 딱 봐도 질책형 상사 같은데. 저는 달리 차 대표가 다시 계속 다른 길을 가서 예. 다행입니다. 저는 그래도 칭찬형 일 것 오. 같아요. 네, 같아요. 제가 네. 생각할 때. 남들이 생각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칭찬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상처 주지 않으려 하고요, 최대한. 다행이네요. 네. 예. 원장님도 칭찬형? 아니, 오늘 두 분 사랑의 스튜디오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직장 내에서 그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예. 그냥 이심전심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좀 반성이 되네요. 앞으로 좀 더 소소한 것도 좀 표현을 하고 칭찬도 하고 좀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알아서 하자 이런 주의였거든요. 네. 네, 앞으로 표현을 좀 조곤조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보이는 것처럼 급여가 오르지 않더라도 상사로부터 칭찬만 받아도 일할 힘이 난다라고 직장인들이 답을 했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받았던 최고의 찬사는 뭐였을까요? 차 대표님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돌아가서. 예. 예. 네, 네. 계속 컨셉이 제가 잡힐 것 같아서. 뭐죠? 네. 예. 저는 이제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에서 뭐 잘했어 이러면은 좀 칭찬 같지가 않고요. 예. 뭔가 탁월한데, 독특한데, 능력자야. 뭐 이런 말을 해줄 때 좀 칭찬받다. 확실하게. 예, 예. 그런 생각이 그런 들었습니다. 얘기 많이 들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요. 네. 배티장님은 좀 들었던 칭찬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별로 기억이 없어서 손꼽아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이런 거죠. 뭐 너 때문에 산다. 너밖에 없다. 오늘은 나보다 낫네. 뭐 이런 표현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하직으로서는 이제 기가 사는 칭찬이죠. 네. 세 번 들었습니다. 세 번. 네. 태진
씨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들었던 칭찬 네네. 너무 많은데. 진짜 어떡해. 아니 왜냐면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네. 칭찬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어려서부터 말씀하셨는데 저는 칭찬을 한 귀로 듣고 평생 가슴에 묻어서 살거든요. 그래서 많으시고. 기억을 많이 하는데 차가지고. 예, 뭐 작은 칭찬도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저한테 요만큼 좋은 얘기하면 네.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그러게요. 예. 또 원장님도 예전에 회사 생활 하실 때 칭찬 들은 거 있어요? 저까지 잘난 척을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뭐 기억나는 게 있다면 이건 네가 해야 해 하는 야. 그런 것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네. 기분이 매우 좋죠.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잠매거진 이 수요일은 여러분들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예. 네, 꼭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와. 그래요. 예. 자, 오늘 이 직장인 탐구생활 대한민국 직장인 번아웃 신드롬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네. 직장인들의 마음을 정말 오늘만큼은 제대로 헤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고 정말 모두가 서로 격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가 또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좀 꼽아볼까 싶어요. 어떤 이유로 열심히 일한다. 네, 차 차 대표님의 이유, 저요. 일하는 이유. 저는 뭐 아무래도 가정에 또 있다 보니까 아이들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네. 건강과 일, 이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네, 네. 그렇군요. 이것도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고요. 네. 예, 예. 베티나님은요? 뭐 저도 가족인데 가족의 플러스에서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개인적으로 네,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죠. 그렇군요. 미래에 대한 불안. 자, 가족 얹고 미래에 대한 불안 얹고 뭘 보태실까요? 네. 저 자아실현이죠. 자아실현. 네, 뭐냐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고용도 창출하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도 도와드리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 있으면 저의 존재가 이제 또 존재 가치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주 보람찬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실제로 조사 네. 결과가 있는데 어떤 기관에서 한 해를 버티게 되는 힘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더니 네. 무려 48.2%가 자녀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요. 예. 그럼 배우자는 없나요? 뭐 물론 있었지만 서운하네요. 수치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그렇군요. 3, 40대의 경우는 자녀라는 답변의 응답률이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네네. 아무튼 뭐 우리 자녀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한다면은 번아웃 따위는 있고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태진 씨는 어떠세요? 윤리 때문에 윤리. 내몸을 예. 불사르는 방송. 정말로 몇 개월 안 됐지만 윤리 때문에 정말 엄청 일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예, 그리고 나중에 커서 윤리가 뭘 사달라고 했을 때 제가 못 사줄까봐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짠하네요, 정말. 예, 뭐를 먹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어디 네. 가고 싶다 할 때 못 해줄까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예, 예. 마음으로 올 한 해도 불살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번아웃 상태가 있기 전에 회사 입장과 개인 입장을 좀 봤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그런 예방 차원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개인 차원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불타는 열정을 적절하게 잘 분배해서 1년 2014년 한 해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집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우리 영상 편지 한번 내가 가장이 될지 가장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일하겠다고 우리 차 대표님부터 네.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보시죠. 예. 네. 아까 제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러니까요. 일한다고 했으니까요. 네네. 우리 원건이, 원준이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는 열심히 뛰는 말과 같이 뛰도록 올 한 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열심히 뛰세요. 좋습니다. 이렇다면 뭐 번아웃은 생각할 필요도 없겠네요. 베티나님도 쑥스러우시겠지만 예. 저는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다 방송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할 줄 몰라. 어제 와이프가 이제 생일이었습니다. 어제 생일 맞은 와이프야. 열심히 일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여행도 많이 가자. 또 아이들도 잘 키우자. 네. 좋습니다. 예. 우리 원장님도 준비하고 계셨어요. 지금 이렇게 딱 준비하고 계셨어요. 카메라 응시하시면서. 생각만 해도 좀 두렵네요. 지난 한 3, 4년간 그 외부 일을 보느라고 좀 소홀했던 가정생활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네. 존댓말로 예, 좋습니다. 말 못 놉니다. 또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들, 역시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네. 때는 본인도 좀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래요, 팬분들도. 그래요. 네. 예. 저도 뭐 영상 편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영상 쪽지 한번 우리 율리한테, 네, 따님한테. 하시죠. 네, 예. 네. 이게 방송용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율리야 어디 가서
꿀리지 않게 해줄게. 좋습니다. 번아웃 걱정하지 마. 네, 예,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직장인 탐구 생활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벌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네, 1부가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더 알찬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돈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전하는 이 하우머니에서는 아름다운 나눔, 기부 문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네. 또 이어지는 건강 플러스에서는 겨울이면 더 심해지는 냉증에 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2부는 더더욱 유익한 정보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